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수업은 항상 뭘로 시작하죠? 네, 우리 복습으로 시작하죠. 우리의 학습 전략은 뭐냐면은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하기 전에 또 복습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복습 방법을 더한다면은 한 5회 정도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교과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 같은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운다라는 개념으로 이 교과를 보면은 조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뉴런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많이 사용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책을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걸 계속 복습하다 보면은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5월 18일이죠. 네, 5.18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한 게 뭐냐면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독재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헌법을 개정했고, 그런데 전두환한테 국민들이 또 뭘 요구했죠? 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 우리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번에 5.18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5.18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오늘 바로 5월 18일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영상물도 한번 보는 거 한번 추천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 민주주의 배우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이죠. 시민이 뭐에 참여? 정치에 참여하죠. 정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쓴다라는 거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익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딴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딴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갈등밖에 없고 해결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은 두 가지죠.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날짜가 되게 좀 정리가 쉬워요. 왜냐면 4.19, 4월 18일, 4월 19일 날 이승만, 4.19, 5.18, 그리고 6.29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4.19 혁명은 뭐예요? 이승만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했죠. 어떻게? 시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희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 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지킨 거다. 어떻게? 마산에서 김주열이, 대구에서 학생 민주운동이, 4월 19일은 전국으로 가서 학생 시민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뭐예요? 4.19 혁명이다. 4.19 혁명은 운동으로 하지 않고 4.19 혁명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거예요. 독재자를 몰아냈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5.18 민주운동입니다. 5.18 민주운동,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죠. 5.16, 좀 날짜가 좀 쉽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워요. 5.16 군사정변이에요. 이 쿠데타죠, 쿠데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가 우리가 새로운 4.19로 세운 민주주의 사회를 그냥 밟아버립니다. 뭘로 탱크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하죠. 독재정치를 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헌법을 고쳐야 돼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을 몇 번 하려고요? 3번 합니다. 3번 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평생 해야겠다 해서 헌법을 한 번 더 고쳐서 무제한으로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거제를 바꾸죠. 뭘로? 직선제를 뭘로 바꿔버려요? 간선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고 간접 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뭔지 한다. 간선제를 합니다. 독재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다 간선제합니다. 독재자들은. 북한도 이렇게 해요. 볼게요. 자, 국민의 권리 선거권을 빼앗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죠. 민주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거권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박정희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한 요구가 있었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박정희가 없어지고 47일 만에 전두환이 나타나요. 12.12 사태라고 해가지고 또 뭐 몰고 가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탱크 몰고 또 서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이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독재 정치를 또 하는 거죠. 독재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죠. 뭘 요구했을까요? 뭐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런데 5.18 민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죠. 운동을 했어요. 그랬지만
전두환은 이거를 뭘로 파악했어요? 이건 전쟁이다 해가지고 계엄군을 내려보내서 총을 들고 폭력적으로 탄압했어요. 그래서 만행이다라고 하면 돼요. 한번 가서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광주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노력이었어요. 신문 방송 우리의 알 권리를 탄압했다고 할 수 있고 시민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희생했죠. 네, 힌치페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그만큼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킬 만한 유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18 이후에는 6월 민주항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곧 6월달이 또 오겠죠? 6월 민주항쟁인데 한 달 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한 8년 걸렸나? 8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8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가 막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왜 그랬죠? 간선제였고 신문 방송 통제 우리가 알 권리를 탄압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서명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내 의견을 막 표출해야 되잖아. 근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선거도 안 돼, 뭐 신문 방송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노력하죠. 어떻게? 시위로 노력해야 돼. 왜? 딴 거는 폭력적인 거예요. 시위는 평화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서는 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막 폭력적으로 막 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폭력적으로 하면 뭐든지 그건 나쁜 거예요. 폭력이 들어가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 간선제 이랬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요구하죠. 뭘 요구하죠? 직선제. 그러니까 선거권 달라는 거고 직선제를 위해서 헌법을 바꿔달라라고 국민들이 요구해요. 이번에 독재자가 아니고 누가 헌법을 바꿔달라 그래요?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해서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거는 돼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거는 헌법을 그냥 옛날 그대로 쓴다는 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헌법을 항상 바꿔줘야 돼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그 맞는 절차를 국가기관이 잘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잘 표출하면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바꾸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전두환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시위하죠. 어떻게?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 요구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또 예전에 5.18은 광주에서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광주를 계엄군을 내려보내서 탄압했죠. 근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두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위가 큰 규모로 일어나면 엄청나죠.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언론 자유, 그러니까 우리 알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직선제를 준 것뿐만 아니라 직선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확대시키겠다 이거고,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 요게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에서 승리해가지고 민주적인 제도를 우리가 갖게 돼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보면 6.29 민주화 선언을 해요.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한다는 거. 이거 말고 지방자치도 했죠. 그 다음에 군사 독재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됐다는 거.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거. 스스로. 우리의 문제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 맨날 생겨. 그게 인간의 그런 인생이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뭘로 바꾼 거예요? 민주주의로 바꿨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래서 주민소환제라는 것도 생겨요. 우리가 뽑은 지방자치의원, 우리가 뽑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신문 방송으로 봤던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됐을 때 뭐예요? 주민 소환제를 하는 거예요. 주민 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또 시위라든지 뭐 1인 시위라든지 뭐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정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정보 누리 소통망 꼭 아셔야 됩니다. 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표출해서 주민 소환제를 이용하는 건데, 이때도 꼭 뭘 해야 돼요? 투표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이 사람 막 괴롭해가지고 주민 소환제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볼게요. 시민은 사회 공동문제 해결하는 주체죠. 서명운동, 그리고 촛불집회,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서명운동, 1인 시위 캠페인인데 다 평화적인 거겠죠. 그래서 발전됐다는 거죠. 우리 발전돼서 뭐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이용해 댓글을 단다든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의견,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더 민주적으로,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당에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정당 비판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하지만 정당 도와도 줘야겠죠.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있어요. 정당한
정당한테 또 활동 잘하라고 돈 같은 거 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비판해 주는 거죠. 또 뭐지 나쁘네. 그러면 또 이거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양보와 관용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선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문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를 써요? 민주주의를 쓰고 있다는 거. 학교 규칙을 만드는 것도 민주주의, 지역 도서관을 세우는 것도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왕, 독재주의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 없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이는 상관이 있어요. 미성년자한테는 근데 요즘은 미성년자는 선거권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위에도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거권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선거권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린 미성년자들한테도 선거권이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건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확대되고 있으니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한 살 낮춰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 국민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자유와 평등 권리를 가지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주인이 해결해야겠죠. 그래야지 학생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에서 기본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사람의 뭐도 중요해? 자유도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의 평등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나는 또 중요하죠. 선거에서 보면 보통 선거 우리 네 가지 원칙 있죠. 보통 선거 만 19세 이상이면 되고요. 평등 선거 한 표 누구나 한 표, 그리고 직접 선거, 신분증 가져가서 직접 선거한다는 거. 비밀 선거 투표할 때 가림막 안에서 해야 돼요. 가림막 밖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투표를 한 거를 막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왜요? 비밀 선거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찍었는지 나가서 막 말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비밀스러운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무조건 비밀 선거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를 관리해요. 어떻게? 공정하게. 이런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민주주의적 태도를 배웠어요. 민주주의적 태도로 학급 공동회 문제 있었죠? 뭐 자리 어디 앉을 거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선생님 말씀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냥 뭐 쉽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그냥 쉬운 거죠.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 갈등을 해결한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대화 토론인데 대화 토론할 때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민주주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 태도가 있는 거니까. 대화 타협, 대화 토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쉽지 않아요. 대화 토론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 왜?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는 정치. 정치. 주민대표, 시장, 시청 공무원, 시위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시위회 때 쓰레기 매립장 동의 없이 한 거죠. 그랬더니 막 시위한 거죠. 동의할 수 우리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주민 소환제. 우리한테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시위했는데 말 안 들어. 시위했는데 말 안 들어.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대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공청회. 그래서 주민 회의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회의에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주민 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치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저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누구를 또 뽑아서 보내요? 주민 대표라고 해가지고 한 몇 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화 토론할 때 아까 중요한 거에 뭐라고 했죠? 관용, 양보, 그리고 비판적 태도,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있는 대화 토론을 통해서 다 저기 주민 회의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최고예요. 그게 최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쉽고 빠른 뭘로 해요? 확실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최고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걸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듬어야겠죠. 여러분 선생님 긴 글 쓰기 되게 중시하거든요. 긴 글 쓰기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설문으로 나의 의견을 가지고 A4 용지 한 페이지는 싹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30줄 정도. 그래야지만 그 30줄 쓴 거를 줄여가지고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추려서 얘기하면 내 의견은 되게 파워풀한 거야. 딴 사람한테 되게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오고. 근데 그냥 맨날 쉽고 빠른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고 빠른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원래 대화 토론에서 나왔던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교실에 등교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약간 복습하는 차원이어가지고 오늘 복습한 걸로 요거는 배운 걸로 하고, 여러분 등교하게 돼서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학급 회의를 하게 되면 요때 요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문제 많죠.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죠. 자, 3번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에요. 오늘은 뭐냐면은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 정치 뭐였죠?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국가기관.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런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도와주는 게 국가기관이겠죠.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아보자라고 돼 있어요. 국민 주권, 주자 이거 좋죠. 민주주의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권리 여러분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검색하다가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도 있다 라는 거.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투표. 이게 직선제. 좋은 거죠. 간선제 하면 안 돼요. 바다 건너 전해질 한 표의 희망. 2000 세모년에 치러진 제 세모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모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까지 투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평등해야 되니까. 땡땡 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땡땡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 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여러분 되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선거를 했어요. 땡땡 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니까. 나의 선거권, 나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나의 권리는 소중하니까 행사한 거예요. 땡땡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하려고? 투표하려고. 투표하는 겁니다. 소중한 권리, 나의 권리. 적을게요. 국민 주권 뭐가 있을까? 이건 권리래요. 권리. 투표가 있대요. 투표. 힘들지만 투표한다라는 거. 근데 투표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 로스앤젤레스라는 게 우리나라만 해요. 근데 투표소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몇 개 없어가지고 100km, 200km 달려와서 투표하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 해요. 왜 다 할까? 잃어버렸었으니까. 뺏어간 적 있으니까. 누구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뺏어갔었어요. 직선제를 간선제로. 그래서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투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 주권이란 뭐다?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대요. 주권은 주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응. 내 주권이야 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할 거야. 이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헌법 여기 중요하죠. 헌법은 법 중의 법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를 뭐로 보장하고 있어요? 법으로.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볼게요. 제1조 1항. 제일 먼저 피면 이거 나온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얘기죠.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써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독재자가 딱 나타났어. 그럼 뭘 없애요? 2항을 딱 없애는 겁니다. 2항 아니면 좀 바꾸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아니면은 있는데 뭐 선거권을 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독재자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혁명. 뭐를 지킨 거래요?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이거 뭐였을까요? 노력 한번 적어볼까요? 노력 우리 맨날 뭘로 하죠? 시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적이니까. 5.18 민주화 운동. 오늘 좀 길어지네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가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로 합하면 독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견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독재타도, 유신철폐, 독재타도 이거 했어요. 목숨 건 거예요.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1972년.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야,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이거 없애버린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부터 보자가 자유와 권리를 그냥 없애버린 거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를 몇 해 9차례 걸쳐 내린대요.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대.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대요. 집회 뭐예요? 시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니까 네 권리를 행사한 걸로, 네가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안 돼.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 재판도 안 했대요. 재판도 하지 않았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위헌 좋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거 2항 여기 위헌한 거죠. 헌법을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 읽어볼까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 권리. 유신 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 주권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라고요. 2013년이 되어서야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대요.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게 쉽게 까먹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주권이란 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빼앗아 가는지 안 빼앗아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쉽지 않아요.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 한번 동그라미 친 거 적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겠네. 자, 주권이란 뭐예요? 주인으로서 스스로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거 주권 어디서 보장해요? 헌법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대요. 예. 자, 정치 발전 주권을 지키려고 한 노력 뭐뭐 있었어요? 4.19 혁명. 그리고 오늘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월 꽃가루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 항쟁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국민의 조건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국회, 정부, 법원 요 세 개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한다고 해요. 저번에 짧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길게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노력 요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1972년으로 올라가죠. 1972년 독재타도 막 시위하죠. 그랬더니 긴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 언론을 통제하고요. 집회도 없애버려요. 이게 왜 가능해? 긴급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해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몇 번이나 해요? 9번 합니다. 9번. 자,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통해서 재판 필요 없어요. 재판 필요 없이 감옥 보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합니다. 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진 게 몇 년이에요? 2013년. 계산해 볼까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야, 쉽지 않죠. 네. 그만큼 국민 주권 잃어버리기 쉽고 지키기는 또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복습 빨리 할게요. 국민 주권이란 게 있어요. 국민 주권 뭐예요?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투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겠죠. 주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국민 주권은 헌법으로부터 써 있어요.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헌법에. 네. 1조 2항에 돼 있고. 자, 우리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노력 어떤 노력? 시위였겠죠. 시위라고도 씁시다. 네, 그래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6월 민주 항쟁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런 투표, 우리 선거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1972년이 됐어요. 1972년이 됐는데 이거 노력한 거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왜? 긴급조치를 내려버려요. 긴급조치로 이런 노력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X 해버립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이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켜버리고 언론을 또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집회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도 없애버려요? 재판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감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긴급조치를. 몇 번 해요? 9번 한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10번 했을 텐데. 자, 그런데 이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게 몇 년이에요? 2013년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그래 30분 안쪽에 끝냈네요.